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문제는 수열의 합과 일반 항과의 관계를 살펴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13을 구하라 했는데 A13은 S13 빼기 S12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SM만 구하면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초항과 공차를 구할 수만 있다면 초항 공차를 구해서 A13 역시 구할 수 있죠.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나 조건을 보고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나 조건이 모두 수열의 합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합조건을 잘 활용해서 초항과 공차를 구해서 A13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이 강조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되는 이 관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이 표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차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2차 함수로 표현해서 2차 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합니다. 2차 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대칭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가조건을 보니까 7항까지 합과 8항까지 합이 같은 값을 가진 했죠. 그죠? 그 값은 또 최소값을 깐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항을 달리하죠. 그죠? 항을 달리하는데 같은 값이라는 얘기는 대칭성을 가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등차수열의 합은 2차 함수로 표현된다 했잖아. 자, 2차 함수의 특징이 대칭성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의 합의 구조적인 이 모습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등차수열의 합은 2차식으로 주어지고 일반항은 1차식이죠. 자, 특징은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라는 것. 그리고 상수항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일반항은 n의 개수가 공차라는 것.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활용 범위가 아주 넓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항이 A5에서 A10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드니까 공차가 4인 등차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8이 이때 0이라고 한다면은 48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N은 4N 할 수 있죠. 공짜가 4니까. 그렇죠? 4N 하고 A8을 넣으면은 0이 돼야 되니까 32 하면 일반항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AN은 4N-32가 됐고, 그리고 SN은 2분의 D니까 2분의 4니까 2가 되겠죠. 그죠? 2n 제곱하고 1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B로 합시다. 자, 그럼 Bn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A8은 어떻습니까? A8은 S8 빼기 S7이죠. 그죠? 이게 0이잖아. 자, 그러면 S8과 S7이 같다는 의미죠. 그죠? 자, 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S8은 S7이 되니까 여기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은 B 값이 마이너스 30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Sn은 2n 제곱하고 마이너스 30n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빨리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일반항과 합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기로 하죠. 자, 이 그래프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이 그래프는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 내용입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수열에서 S7과 S8 이 두 항이 서로 대칭이죠. 대칭으로 같은 값을 가질 때는 반드시 8장이 있죠. 이 8장이 0이 되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자, 얘까지 A8까지 합이 S8이죠. 근데 A7까지 합이 S7이잖아. 그런데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의미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S8과 H7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S8과 H7이 같아 되어 있는데 수식으로도 A8은 S8 빼기 H7이니까 이 A8이 0이니까 수식으로도 S8은 H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구조적으로 A8이 0이 된다는 것, 이 구조를 이 수열을 보면서 기억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 함수죠. 그죠? 자, 그래서 n축 위에 한 점을 지나게 되죠. 이때 한 점 지나는 이 점이 A8이 되고 A8이 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A8일 때 S8이 마이너스 112가 된다는 구조가 되죠. 그리고 한 칸 아래인 A7은 여기 있다면은 S7은 대칭되는 부분에 있게 되겠죠. 그렇죠? A8까지 합이나 A7까지 합은 같다고 했잖아. 근데 S6은 마이너스 4가 빠지죠. 그죠? 마이너스 4가 빠지니까 S6은 이쯤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좀 더 큰 값이 되겠죠. 그리고 S5는 좀 더 큰 값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 구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m이 8보다 크다 했죠. 그죠? 자, m이 8보다 크다 했으니까 SM과 SEM의 위치를 알 수 있죠. 자, SM과 SEM의 위치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작은 값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합은 제로가 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n축은 당연히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이것을 지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구조가 잡히게 되죠.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는 것을 활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d n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 말은 2차 함수의 대칭성이 빛을 내는 거죠. 그죠? 2차 함수의 대칭성이 빛을 내는데 바로 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왜냐하면은 H7과 S8이 주어져 있죠. 그죠? 같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대칭성이기 때문에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바로 0과 15 n축에서 0과 15를 잡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2분의 d하고 n-15 이렇게 식을 바로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d만 구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활용합니다.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하면은 m이 나오죠. 그죠? m9가 나오고 또 m을 이 식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62가 되니까 d가 6이 나오게 되죠. 일사천리로 풀리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A13은 S13 빼기 S12니까 대입하니까 30이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나니까 바로 해결이 되죠. 그래프를 좀 더 관찰해 보면은 위에 있는 이 그래프이죠. 그죠? 이 그래프는 SN이라는 이 그래프가 SN이라는 이 함수가 전체 절대값치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절대값치에 있으니까 그때 값이 절대값 표현된 거지. 그죠? 자, 이렇게 절대값이 쳐져 있다면은 아래 부분을 위로 올리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됐는데 값이 같아 했으니까 SM의 위치가 이 정도에 있을 것이다.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S8과 H7이 같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A8이 S8 빼기 H7이니까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A8은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7D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초항이 D로 표현한 이유는 문제를 풀 때 미수는 되도록이면은 줄여야 되죠. 그죠? 자, 줄이는 차원에서 A는 마이너스 7D로 또 표현한 거죠. 자, 그리고 SEM이 160이니까 분명히 작은 것이 마이너스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SM, SEM과 같다는 표현에서 SM 플러스 SEM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합은.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합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합공식은 2분의 항초말이죠. 그죠?
이번에 항초 말인데 초항을 D로 표현했죠. 자, 그래서 문자가 줄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일반항 AN을 A 플러스 N-1D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 D로 표현되니까 D가 소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렇죠? 자, 여기 대입한 거죠. 그죠? 마이너스 SN과 SEM이 같다는 이 식에 대입을 해서 D가 소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M이 9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SM이 160이라는 걸 알고, 그렇죠?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또 역시 합공식이 대입하니까 D가 나오죠. 그죠? D가 나왔으면은 대입을 하니까 A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A13은 A와 D를 통해서 3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식으로 풀 때는 합을 이용하는데 그때 초항과 공차 관계 그리고 항수와의 관계를 잘 조절해서 풀어야 되겠죠.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